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7월 19일 월요일 실전 매매 정수 이용석입니다. 지난주 코스피 지수 전주 대비 1.83%, 코스닥은 2.24% 오르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이번 주도 국내 증시가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 우려 속에 순환매 장세가 될지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지난 거래 미국 증시 인플레이션 압력 확산과 소비 심리 지수 둔화, 코로나19 확산에 3대 지수 모두 4주 만에 하락 전환을 했습니다. 우리 시장은 오늘 하락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현재도 파란불 계속해서 켜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 0.98% 하락한 3,244포인트, 코스닥은 0.33% 하락한 1,048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시장은 어떨지 오늘 레포트 내 종목도 궁금하신 분들은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문자번호,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도 신청 받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 들어오셔서 댓글로 참여해주시면 되고요. 노란톡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배당 주식에 가치할 수 있는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일대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전문 위원과 패널을 사칭한 1대1 유사수신 행위 성행하고 있는데요. 의심 시 아래 번호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정수 위원님, 오늘 시장부터 좀 체크해 주실까요? 자, 시장이 일단 코로나 이슈로 인해 가지고 흔들리는지 미국 시장 때문에 흔들리는지 그거는 이제 이번 주 가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크게 흔들리는 흐름은 아닙니다. 예전에서는 막 빠지면은 정말 막 폭포수처럼 떨어지고 그랬는데 잘 안 떨어져요. 자, 코스닥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은요. 오늘 보니까 코스닥은 마이너스 0.34, 거의 안 빠지죠?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코스피도 1% 정도, 그러니까 얘가 조금 떨어지긴 하는데 뭐 계속 떨어지진 않을 거예요. 코스닥이 저렇게 강한데, 그래서 코스피는 형, 코스닥은 아우. 그래서 형과 아우 중에 이제 원래 시장이 빠질 것 같으면 원래 아우가 더 많이 급락을 하거나 더 많이 빠진 흐름들이 나오는데 요즘에서는 아우가 더 강하죠. 그래서 코스닥이 저렇게 잘 버텨주면 형급인 코스피도 혼자서 자빠지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흔들리면 다시 반등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코로나 이슈로 인해 가지고 지난주도 전략을 드렸던 게 흔들리면은 좋은 종목들을 싸게 사자, 이 전략이거든요. 근데 오늘 종목들 보면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여전히 강하고요.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화학 여전히 강하고, 그리고 또 강한 섹터가 바로 여름 수혜주들이 굉장히 또 강합니다. 물론 진단키트 관련주들도 왔다 갔다 하지만 그것 쪽은 그동안 20% 정도 빠졌거든요, 고점에서. 그래서 그 반등 부분밖에 보이지 않고 오히려 파세코라든지 신일전자라든지 이쪽은 상당히 좀 강하게 움직여주는데, 제가 7월 8일, 7월 9일, 그러니까 지지난주예요. 지난주 아니고 지지난주에 제가 노란톡방에 들어오는 분들한테 지금 라스베가스라든지 그쪽에 있는 그 지역이 57도가 넘어가고 뭐 50도가 넘어가고 지금 난리다. 근데 그 위도상으로 볼 때에서 우리나라하고 큰 차이가 없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조만간에 폭염이 찾아올 거다라는 얘기를 지난주에 얘기한 게 아니고 지지난주에 얘기했습니다. 지지난주 노란톡방에다가 이미 그 내용들 넣어주면서 여름 수혜주에 대해서 움직일 수 있다는 부분들을 회원들한테는 그래서 파세코하고 신일전자하고 얘기를 했어요. 지지난주에 얘기를 이미 미리 좀 얘기를 했었었는데, 그래서 지난주에는 여러분들한테 방송에서 신일전자라는 종목을 추천했었고, 그리고 오늘 보니까 아주 그냥 폭등으로 파세코하고 신일전자하고 지금 계속 움직여주고 있는데, 여름 수혜주들이 움직일 수 있는 지금 가장 좋은 적기인 거죠. 40도 넘어갈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제가 아침에도 또 출근을 회사하고 지금 제 집하고 지금 가깝기 때문에 오면서 느끼지만 점점 날씨가 그냥 후덥지가 못해서 이제 뜨거운 이제 하여튼 뜨거운 습한 그 공기가 확 느껴진단 말이에요. 이게 점점 심해질 거예요. 점점 이게 심해질 건데, 그러면은 제습기 관련주라든지 공기청정기보다는 제습기 관련주라든지 에어컨 관련주라든지 요즘에 창문형 에어컨, 주말에도 보니까 그 홈쇼핑 채널마다 그 황금 시간대 있죠. 저녁 시간, 저녁 먹고 딱 보는 그 시간대에 그 세 개의 채널이 신일전자, 파세코 또 뭐였죠? 하여튼간
그 제품들을 나란히 막 그 판매를 하는 걸 봤는데 그거를 제가 토요일 날 봤는데 일요일 날 또 점심시간 끝나고 똑같은 방송을 똑같이 또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채널이 똑같이 동시간대에서 다른 홈쇼핑인데 그러니까 이쪽이 지금 주력 상품이라는 얘기죠. 지금 창문형 에어컨 저도 후기를 보고 하는데 이게 성능이 좋다라고 해요. 그래서 성능도 좋고 일단은 조용하기도 하고 간편하기도 하고 무슨 뭐 타공도 안 해도 되고 뭐 배관도 설치 안 해도 되고 기다리지 않아도 되고 이사할 때 그냥 가져가도 되고 뭐 등등등등 막 설명을 하는 걸 봤는데 그냥 딱 제가 봐도 사고 싶더라고요. 거기에다가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요. 그렇죠? 원래 에어컨 설치하면 막 일단은 100만 원 정도는 기본적으로 그 이상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무슨 뭐 실외기 설치한다라 그러면 막 부르는 게 값이죠. 뭐 10만 원 뭐 더 추가 비용 들어가고 이런 것도 없고 그리고 이제 홈쇼핑에서 얘기하는 게 이제 그게 이제 그 주 요점이 됐던 것 같은데 대부분 집에 다 에어컨이 있습니다. 근데 아이 방에는 또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아이 방에다가 이제 설치를 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거를 그런 감성을 건드리는데, 그러니까 아이들 공부하는 방에 이제 설치해야 된다. 어린이 아들이 뭐 7살, 8살들은 뭐 같이 자면 되는데 이제 중학생 되게 되면 사춘기 때문에 같이 안 잘라 그러는데 그래서 더울지 않을 거냐. 그거 거기다 설치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러면 많이 팔릴 것 같아요. 확실히. 그래서 많이 팔릴 걸로 예상을 해서 그래서 아마 파세코하고 신일전자가 강하게 움직인 것 같은데 그거 말고도 에어컨 관련주들은 또 있습니다. 아직 안 움직인 게 하나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가격을 보시고 좀 이따 가격 전략 드릴 때 에어컨 관련주, 그래서 이동식 에어컨 관련주, 창문형 에어컨 관련주, 그냥 에어컨 관련주, 뭐 공기청정기 내지는 공기청정기 부분 됐고 제습기 관련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슈가 있는 종목을 오늘도 하나를 갖고 나왔으니까 좀 이따 공략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낙폭과대 종목들 계속 공략하자 말씀을 좀 드렸는데 계속적으로 시장은 그렇게 위험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흔들게 되면 오히려 주초 흔들리고 주 후반에선 다시 살아 올라가는 그런 시장의 박스권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닥이 무너지지 않는 이상은 시장은 죽질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흔들 때 싸게 저점 매수를 해보자 라는 전략으로 계속 갈 테니까 여러분들도 실전 매매 정수와 함께 그냥 그렇게 가시면 돼요. 시장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너질 거였으면 벌써 폭포수처럼 벌써 무너졌다 그랬어요. 안 무너진 시장이고 그리고 종목도 강한 애들은 여전히 강하게 떠 있고 강해요. 그러니까 가는 애들은 가는 시장이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월요일장이 흔들리면 주 후반에 올라간다 생각하시면서 일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름 수혜주들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신일전자, 파세코 같은 종목들 움직이고 있습니다. 낙폭 과대 종목들을 싸게 저점 매수해보자 말씀 주셨습니다. 자, 시황 살펴봤고요. 잠시 후 종목 상담도 이어집니다. 미리 전화 주시면 족수 도와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매수가, 종목명,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락하는 시장 속에서 여러분에게 힘이 돼 표적 종목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우선 지난주 표적 종목입니다. 남해화학 3% 수익률 달성했고요. LPCS는 마찬가지입니다. 3% 수익률 달성했습니다. 신일전자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매수가에는 미도달했고요. 휴캠스 0.4%, 키스토 매수가 미도달했네요. 개별 종목 총 누적 수익률이 294.3%입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표적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위닉스입니다. 네, 잠시 후에 매수가와 매매 전략 확인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표적 종목은 위닉스입니다. 일단 위닉스 딤체, 또 냉장고 관련주 쪽은 좀 움직임이 좀 나왔어요. 최근에 이쪽은 지금 이미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위닉스 쪽도 좀 구형이긴 하지만 창문형 에어컨을 몇 년 전에는 팔았었죠. 근데 지금은 그쪽보다는 이제 이동식, 그러니까 움직이는 거 바퀴 달린 거 있잖아요. 이동식 에어컨 요만한 거 있어요. 한 20만 원에서 30만 원대 하고 있는 거. 그래서 22만 원 정도로 지금 형성이 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20만 원대 형성되어 있는 이동식 에어컨 관련주로 엮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냥 원래 에어컨도 가지고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에어컨 관련주인 위닉스 그리고 공기청정기도 팔고 제습기도 있는데 위닉스 딤체는 잘 가요. 근데 위닉스는 아직 순환매로 좀 남은 것 같아서 좀 이따가 이제 신일전자하고 파세코로 보겠지만 지지난주에서 봤습니다. 지지난주에 보고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회원들한테는 파세코하고 신일전자는 지지난주에 여름이 지금 뜨겁게 다가오고 있으니 제가 그래서 구글 지도를 펼쳐가지고요. 그 미국의 라스베가스 거기 57도가 넘어간다 하길래 도대체 위도상으로 몇 도인가를 보기 위해서
지도를 펼쳐봤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여러분 알지만 38선, 북위 38도선이죠. 거기에서 조금 더 위에 있어요. 조금 더 위에 있으니까 거의 위도상으로 비슷합니다. 그래서 야 이거 이러면은 우리나라하고 이제 거의 뭐 40도, 50도는 모르겠지만 40도는 넘어가겠다 싶어가지고 지지난주에 그래서 미리 회원들한테 얘기를 하고 노란톡방에 오면은 제가 그런 이슈적인 내용들에 대한 그 자료를 제가 준다 그랬죠. 그래서 그거를 위도상으로 제가 직접 찍어가지고요. 여기에 위치해 있는 미국이 57도인데 우리나라 지금 여기에 있는데 이게 위치가 이렇게 위도상으로 제가 금을 이렇게 쫙 그어놨습니다. 거의 비슷한데 그러면은 지금 스페인도 날리고 그렇죠? 러시아도 지금 뭐 덥다고 뭐 38도 넘어가고 막 날리고 거기다가 뭐 영국도 지금 덥다 날리고 유럽 다 날리죠? 거기도 유럽 사망자 그것 때문에 더워가지고 사망자가 뭐 어마어마하게 또 나오고 있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을 2주 전에 알려드리면서 그러면서 물론 그러면서 후성을 좀 더 강조하게 했습니다. 냉맥가스니까 그렇죠? 냉맥가스인데 제가 이걸 숨겼단 말이에요. 파세코하고 신일전자를 숨겼었는데 지난주에 그래서 방송에서 이제 안 내려올 것 같아서 추천을 했는데 아침에 그냥 떠버리면서 올라가는 바람에 2,100원을 가격을 안 주고 그냥 확 올라가 버리긴 했지만 어쨌든 그거에 순환매로 움직일 수 있는 지금 파세코하고 신일전자 어마어마하게 팔려요.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팔리죠. 그리고 지금 본격적인 더위가 여러분들이 시작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까? 이제 시작이죠. 이제 시작이고 8월 달 진짜 더운 날입니다. 지금 7월 달이죠. 8월 달 제일 덥죠. 9월 달도 무지하게 덥습니다. 더울 때 늦더위 오면 이제 10월 초까지도 이제 더운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본격적이기 때문에 이 순환매로서는 어느 정도는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위닉스 제습기 플러스 에어컨 관련주, 이동식 에어컨 관련주 위닉스 가지고 나왔으니까 좀 이따 가격 전략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전일날 있었던 키스트 한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터주 쪽의 키스트 요 종목은 그러니까 전일날에서는 가격은 들어오지 않았어요. 16,000원에 들어오지 않았지만 이전에서도 제가 두 번, 세 번 이번 달에서도 한 두 번 정도는 더 추천했던 종목이라 그래서 조정받으면 사보자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렸던 건데 지금 조정 내려오니까 한 번 더 내려오면 오히려 매수가 되는 타이밍이 되겠네요. 오히려 시장이 흔들게 되면 좋은 종목을 좀 싸게 사보자 그랬죠. 그래서 엔터주의 흐름들은 장기적으로 볼 때에서는 안전하고 좋습니다. 왜냐면 이 과거에 한 2년 전만 하더라도 엔터주의 흐름들이 그닥 그렇게 뭐 전망이 막 되게 막 좋거나 막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냥 뭐 엔터주의 흐름 하면 뭐 중국 소비주 관련주 뭐 요런 이슈 하나로 뭐 한류 뭐 요 정도의 이슈였었는데 지금은 이제 컨텐츠를 소비할 수 있는 이제 한류 쪽에서도 그 OTT 시장으로 인도 시장과 중동 시장과 중국 시장 요 세 개 시장 이후에서도 뭐 남미 시장 그렇죠? 그다음에 뭐 호주 시장이라든지 뭐 러시아 시장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이제 그 OTT 우리나라 이제 드라마라든지 예능이라든지 아니면 콘서트라든지 아니면 가수 뭐 노래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이 수출이 되는데 이게 크다는 얘기죠. 그리고 뭐 드라마, 영화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큰 시장이고 그리고 이게 자율주행으로 인해서 앞으로의 그 자동차를 이동하는 데 있어서 OTT에 대한 그 VOD, 중형 그러니까 돈 결제하고 유료 결제하고 보는 그런 콘텐츠 소비가 더욱더 많아질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와 관련된 제작 회사들 이런 흐름들은 장기적으로 볼 때에서는 제가 좋다 그랬죠. 그래서 조정받을 때는 안전합니다.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 뭐 이쪽 저쪽 뭐 실적에 대해서 뭐 좋다 나쁘다 뭐 얘기 나올 때에서 많이들 올라갔거든요. 근데 키스트는 그거에 비하면 그렇게 많이 올라간 종목은 아니에요.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이렇게 바닥에 있어요. 이게 떠 있는 종목이 아니고 이게 뭐 10만 원 가 있는 종목이 아니고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흔들려도 좀 제한적으로 흔들리는데 어쨌든 가격은 좀 미도달리 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조정받으면 제가 또다시 이거는 표역 종목으로 가져온다 말씀을 좀 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자, 급등명중한 종목들 두 가지 정도만 살펴볼 텐데 먼저는 후성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성. 자, 오늘도 잘 안 빠집니다. 오늘 장중에 플러스 나기도 했고 지금은 조금 다시 12,900원대로 내려오는데 아까 전에 13,100원까지 올라갔다가 플러스였다가 지금 다시 밀리긴 하는데 잘 안 빠지죠. 잘 안 빠지는 이유는 수급이 여전히 전날 좀 매도가 나왔어도 여전히 금융투자, 투신, 연기금 그다음에 기관들도 마찬가지고 외국인들도 마찬가지고 매도 물량보다는 매수하는 물량이 더 큽니다. 그래서 여기서 흔들면 오히려 더 사야 돼요. 흔들면은 사야 될 종목으로 잘 밀리지 않고 어쨌든 지금 여기에서는 지수도
좀 정체되어 있으니까 얘도 그냥 여기서 그냥 이렇게 떠 있는 상황인데 조정 받으면은 또 다시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좀 보이고요. 전날까지 3월 10일 날에 9,830원에 추천했던 종목입니다. 여기서 3월 10일 날 요쯤에서 9,830원에 한번 추천했었던 종목이고 이전에 한번 수익 나올 때에서도 있었고 다시 밀릴 때에서도 10,000원 이하에서 공략할 수 있다라고 한 올해도 한 5번, 6번을 추천했던 종목인데 지금도 잘 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여름이 지금 뜨겁게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냉매가스 관련주로 해가지고 지금 뭐 신일전자도 저렇게 아니 신일전자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렇죠? 신일전자뿐만 아니라 파세코도 이렇게 움직이는데 파세코 이걸 여기서 봤다라는 얘기예요. 여기 있죠? 차트를 보면 여기가 7월 9일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요거를 요 날이 아니고 이 전날 있죠? 여기서 봤어요. 여기서 봤는데 그 기사가 미국에 있는 그 기사가 7월 7일 날 나왔나? 하여튼간 미국이 막 57도 되고 막 덥고 막 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러면은 우리나라 위도하고 별로 차이가 얼마나 나나 봤더니 거의 차이가 없네. 그래서 뭐 열섭 현상을 막 그 제트기류 때문에 제트기류 한번 설명한 적 있죠. 2주 전에. 제트기류가 이게 약하다 보니까 이게 바람을 섞어줘야 되는데 제트기류가 약하다 보니까 바람이 돌질 않으니까 이게 한쪽으로 그냥 태양이 내려 쬐니까 거기가 이제 뜨거워져가지고 열돔 현상처럼 돼가지고 온도가 무슨 보온밥통처럼 그래서 57도 막 그렇게 막 올라가는 현상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바뀐단 말이에요. 이게 바뀌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해서 이쪽은 뜨거운 바람, 이쪽은 그래서 러시아가 이쪽에 막 덥고 막 오히려 우리나라가 막 춥고 이랬던 부분들이 그게 이상 기온이 그렇게 나왔던 건데 그래서 저는 이 흐름이 계속 시원하지가 않고 우리나라도 분명히 열돔 현상으로 또 안에 갇혀버리게 되면은 왜냐면 밑에 있는 그 저쪽 쪽에 있는 적도 기류가 막 올라오게 되면 그러면은 분명히 뜨거워질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예상을 했었던 부분인데 그래서 차트 그때 당시 파세코도 그때 차트가 이랬어요. 이래가지고 파세코도 그래서 그때 당시 봤던 종목이고 신일전자 봤었는데 그때 강하게 방송에서 먼저 미리 얘기하지 않았던 부분들은 움직이기 전에서는 수급이 별로였기 때문에 별로 수급이 좋지 않았어요. 신일전자 빼고는 수급이 별로였기 때문에 그래서 움직인 다음에 얘기해야지 해갖고 이날에서 이제 뽑아서 이제 가지고 나왔던 건데 움직인 다음에 얘기하니까 가격이 안 들어오고 그냥 올라가 버렸죠. 어쨌든 이거 다음으로 이제 또 아까 좀 이따가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위닉스 그래서 신일전자 그때 기준으로 몇 프로 올라갔냐면요. 제가 발견하고 나서부터 얘는 40% 올라갔고요. 신일전자는 파세코는 그때 당시 발견하고 나서 지금 50% 갔어요. 아 많이도 갔죠. 지금 테마주에서 웬만하면 40% 50% 갔다라 그러면은 웬만한 테마주 중에서 거의 정치 테마주들 수준으로 많이 올라간 거 아닙니까? 제일 많이 올라갔죠. 거의 뭐 2주 안에 50% 수익 줬으면 아마 코스피 코스닥 다 통틀어서 아마 1등급으로 가장 많이 올라간 섹터에 아마 들어가는 종목일 거예요. 왜냐면 2주 만에 50% 올라갔으니까. 지금 그렇게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는데 후성은 몇 프로 갔죠? 38.4%밖에 안 갔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창문형 에어컨 설치를 하잖아요. 그럼 그 안에 실외기가 같이 들어갑니다. 냉매가스도 같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안에 이제 선풍기도 들어가니까 그게 이제 합쳐진 모델이거든요. 그럼 그 안에 냉매가스가 들어가게 되는데 과거의 냉매가스는 오존층을 파괴를 하거나 환경 오염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한 2년 전인가 3년 전서부터 환경단체나 아니면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거를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못 만들게 해요. 함부로 못 만들게 하고 그 물질에 대해서 그거를 이제 쓰질 못하게 막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대체적인 환경 오염에 그러니까 오존층을 파괴하지 않는 환경 오염이 되지 않는 그런 이제 가스를 승인을 해주는데 후성이 그거를 하는 겁니다. 후성이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오존층을 파괴하는 그 가스를 쓰지 않고 그러니까 진입장벽이 높아진 거죠. 과거에서는 그냥 뭐 중국에서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싸게 뭐 이렇게 저가형으로 그냥 막 만들었는데 그 진입장벽이 낮았으니까. 근데 지금 진입장벽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친환경적인 그런 이제 냉매가스를 생산하는 업체가 이제 후성인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창문형 에어컨마다 설치할 때마다 후성의 가스가 들어가겠죠. 그렇죠? 뭐 전부는 아니지만 전체 자동차와 가정용 에어컨 가스의 70%의 매출을 아니 70%의 점유율을 달성을 하고 있는 물론 3년 전, 4년 전의 자료이긴 하지만 지금도 거의 독점으로 하고 있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후성에 대한 매출은 당연히 냉매가스에 대한 매출은 당연히 올라가겠죠. 뭐 뻔한 거죠. 그렇죠?
당연히 실적은 무지하게 좋을 겁니다. 그래서 이미 컨센서스를 보게 되면 실적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내년에도 좋고요. 후년에도 좋아요. 거기다 뭐 특수가스 부분들도 있고. 어쨌든 그래서 후성은 불과 38.4%밖에 안 갔어요. 다른 애들 50% 갔는데. 그래서 저는 이거는 더 간다고 봅니다. 물론 조정받으면 사야 되겠죠. 그래서 갖고 있는 분들은 비중을 줄여서 계속 가져가시면 되고 후성은 없는 사람들은 조정받으면 또 사면 돼요. 그렇죠? 조정받으면 또 사시면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종목이 키스트. 그렇죠? 키스트가 아까 전에 설명해 드렸지만 이게 7월 5일 날 여러분들한테 15,200원에 추천했던 종목인데 전일 날에 11.2%를 올라갔었어요. 올라갔다가 지금 밀리고 있죠. 그래서 그동안에서 이제 수익을 줬다가 좀 밀리고 있어서 지금도 수익권역이 있을 겁니다만 어쨌든 싸게 사면 안전해요. 안전한 종목이고 11.2% 정도 수익이 났을 때에서 절반 이상을 팔고 혹은 절반을 팔고 아니면 거의 다 팔고 쬐끔 남겨놓은 부분들은 가지고 있다가 다시 또 내려올 때 다시 추천하게 되면 그때 또 다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오히려 엔터주의 흐름들이 좋을 수 있어요. 그리고 소비주 쪽에서는 엔터주랑 그다음에 음식업종들은 지금 라면 가격 인상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음식업종들의 가격들이 하반기에서 이제 다들 올라갈 겁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 이제 그 주말에 아마 장을 봤다면 가격들이 다들 많이 올라가고 있을 거예요, 지금. 한번 보세요, 한번. 세일을 해도 이제 세일 같지가 않을 겁니다.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것들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을 겁니다. 저도 제가 이제 주로 사는 그 제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엄청나게 올라갔더라고요. 꽤 많이 올라갔어요. 뭐 뉴스에서는 뭐 라면 가격 5% 올라 그랬는데 5% 수준이 아니던데요. 물론 이제 세일했던 거에서 정상 가격에서 올리는 걸 보다 보니까 한 20%, 30% 올라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그래요. 제가 이제 샀던 가격과 어쨌든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하반기에서 이 음식 업종에 대한 이 흐름들이 굉장히 좀 세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게 수혜거든요. 스프레드 마진이라든지 가격을 올리게 되면 음식업종, 그러니까 제품을 파는 입장에서는 손해보고 절대 안 팝니다. 손해보고 팔 거면 차라리 공정문을 닫아버리고 말죠. 그렇죠? 그리고 가격을 올리고 여러분들 사 먹을 수밖에 없는 게 뭐 다 올리니까 전국이 다 올리는데 뭐 방법이 없죠. 그래서 이거는 음식업종에 대한 수혜주라서 어쨌든 그 부분만 살짝 말씀드리면 나중에 또 계속 음식업종 관련주들만 계속 추천해 올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시장이 지금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조금 더 안정세를 좀 펼친 이후에서 그쪽 얘기들은 뭐 나중에 더 다시 하는 걸로 하고 하여튼 음식업종들도 잘 보셔라. 그리고 엔터주들, 소비주들 이쪽 흐름들도 죽지를 않아요. 시장도 안 빠지는 거 보면 뭐 델타 변이로 인해 가지고 시장이 급락할 생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표적 종목인 위닉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가격은 22,950원인데요. 자, 지금 신일전자라든지 이쪽이 상한가를 갔거나 뭐 이랬으면 이미 벌써 주가의 흐름은 벌써 5% 10% 갔을 거예요. 근데 아직 상한가를 가지 못하고 고점에 떠 있죠. 파세코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최대한 좀 싸게 사는 게 제일 좋기는 한데 위니아 딤체 이름이 비슷하게 그렇지 이제 다른 거죠. 그래서 위니아 딤체 냉장고 관련주 이쪽 애들도 좀 서 있고 이것보다는 위닉스가 나은 것 같아요. 위닉스 지금 천냥봉이거든요. 여기를 일단 넘어갔고 일단 현재 가격 22,900원 요 정도에서 한번 공략을 해보시고 일단 전저점이 살아있고 빠질 이유도 없어요. 그리고 오늘 거래도 실리고 있고 그래서 차트를 보면은 이렇게 바닥에서 이렇게 눌렸다가 요 추세대로 움직이게 되면 이 추세의 바닥이라는 얘기예요. 여기 보면 여기 바닥, 여기 닿는 자리들이 바닥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재도 여기가 바닥이라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이렇게 올라간 다음에 이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그때는 고점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추세의 바닥 자리고 여름이기도 하고 이 여름이 8월달, 9월달까지는 더울 게 확실시하니까 그래서 아마 이쪽으로 움직이게 되면 24,000원을 어쨌든 간에 넘기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오늘은 에어컨 관련주 위닉스 22,900원 공략해보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표적 종목 리뷰와 함께 급등했던 종목들 후성 키스트 살펴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엔터지 음식료 좀 잘 보자 말씀 주셨고요. 오늘의 표적 종목 위닉스 만나고 왔습니다. 매수가는 22,900원 잡아주셨고요. 지금이 추세 바닥자리다 의견 주셨습니다. 또 24,000원 넘길 수 있다 이런 의견까지 주셨네요. 자, 노란톡에서 자세한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제 종목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1611, 1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상담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담은 전화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SFA 반도체 8,680원에 25%. 얼마요? 8,680원. 8,680원. 네. 8,680원의 비중은 25%시고. 예. 자, SF 반도체는 제가 예전에 타 방송에서 2018년도 12월 달과 2019년도 1월 달에서 1,350원 요때에서 추천했던 종목이었었어요. 네. 추천했던 이유는 얘가 이제 그때 당시에는 뭐 시스템 반도체 이슈보다는 물론 그쪽이 이제 시스템 반도체이긴 한데 그 SSD라고 우리 이제 예전에는 하드디스크가 이제 돌아가면서 약간 물리적인 자성으로 읽히는 그래서 이렇게 충격을 받으면 고장 나는 거였는데 지금은 SSD 하드디스크라 그래서 네. 그러니까 메모리 하드디스크거든요. 그쪽으로 이제 가격들이 좋아져서 이게 이슈가 될 것 같아갖고 그때 당시 2018년도 12월 달하고 2019년도에서 쌀 때 추천을 했었던 종목이었었어요. 네네. 근데 이게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갖고 이때 당시 이제 몇 프로 올라가려면 바닥에서 이미 벌써 여기서 한 380% 올라올 때 400%는 430% 정도 올라올 때 저렇게 많이 올라가서 작년에서도 부담이 돼서 이미 절반 이상 많이 팔아먹고 작년에 단타만 몇 번 시켜줬거든요. 네. 회원들한테 단타만 몇 번 여기서 여기 내려올 때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한 네 번 정도 들어갈 때마다 맨날 수익 났던 종목인데 지금은 너무 많이 올라가갖고 지금은 잘 접근을 잘 안 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네네. 근데 뭐 전망과 이런 부분들은 이미 벌써 몇 년 전부터 시스템 반도체 쪽이 좋다고 해갖고 많이 움직였던 쪽이라 뭐 전망은 이미 벌써 다 포함이 돼서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아직 시장이 반도체 섹터들이 아직 전망이 우울한 건 아니니까 다시 반등을 주게 되면 빠져나올 수는 있는데 큰 수익을 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매수가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까요? 올라올 수도 있고 안 올라와도 상관이 없고 왜냐면 바닥에서 제가 1,350원, 1,450원 뭐 이런 데 추천했던 종목이었는데요. 이미 벌써 650%가 올라왔던 종목이라 얘는 거의 뭐 이 정도 올라갔으면 장기적으로 조정받고 좀 쉬어도 돼요. 근데 안 쉬는 이유는 시스템 반도체가 여전히 시장에서 미래를 볼 때에서 반도체가 많이 쓰일 거고 특히 인공지능이라든지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데 많이 쓰이게 될 분야들이 바로 AI라든지 이쪽에 이제 시스템 반도체거든요. 예. 그래서 아직 버티고 있는 건데 조금 더 횡보를 더 오래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반등을 주려면. 그래서 올라오게 되면은 9,000원까지는 반등을 줄 수는 있지만 예. 떨어질 때에서는 5,000원까지 내려와도 얘는 정상입니다. 그래서 고점에서 종목을 사는 거를 저는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면 아무리 좋은 종목도 세력들이 팔아서 왜냐면 세력들은 이거를 2,000원까지 뺀 다음에 다시 8,000원까지 올리면요. 300% 수익이에요. 2,000원까지 뺄 수만 있으면 세력들은 땡큐죠. 빼기만 하면 뭐 시가총액 지금 현재 이게 보이진 않는데 어쨌든 시가총액으로 볼 때에서 그렇게 바닥으로 2,000원으로 내려오게 되면 그렇게 부담이 되는 대략 한 1조 정도가 될 거예요. 근데 내려오게 되면 싸게 사가지고 위로 땡기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지금 현재 시가총액 1조 1천억 정도 되네요. 그래서 흔들릴 것도 나중에는 생각을 하면서 반등 주게 되면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떠 있는 종목은 주식으로 치지를 않아요. 그냥 매매 종목으로 그냥 심심풀이 땅콩으로 그냥 반등 주면 그냥 적당히 그냥 대충 버려버리는 종목들 정도로. 그래서 이 종목은 한 2,000원이나 1,000원 정도에 샀던 사람들 기준으로 혹은 5,000원 이하에 샀던 사람들 기준으로 조금 더 가져가 볼까 하면서 가져가는 종목이지 고점에서 지금 물려있는 사람들한테는 그냥 본전치기밖에 안 되는 종목입니다. 네. 아셨죠?
네네. 그래서 이거는 일단 그럼- 보유하고 있다가 8,000원 이상 네. 넘어가게 되면 그때에서는 네. 다시 한 번 더 상담을 받아보시고 떨어지게 되더라도 함부로 추가 매수하는 거는 저는 반대. 이거 떨어지기 시작하게 되면 5,000원 내려가요. 한번 봐봐요, 한번. 나중에 1년 뒤, 2년 뒤 되면은 이거 5,000원 이하로 떨어져 있는 거 구경하게 될 거니까. 네. 자, 여기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고요. 자, 다음 종목 상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화입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카페 24예요. 카페 24.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요? 33,800원입니다. 33,800원에 5%입니다. 비중은 5%입니다. 5%. 아니, 조금 올라간 것 같더니 다시 빠져갖고, 그러네요. 일단은 전저점 자리 지지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한번 기다려 보세요, 한번. 지금 차트 보면 전저점 자리에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에서 지금 거래량이 지금 특별히 뭐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그런 거 없잖아요. 지금 그냥 평이하잖아요. 거래 그 없이. 외국인들 기관들이 다 팔고 있어요. 뭐 이렇게 뭐 폭탄 매도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면 실적이 나오나요? 실적이요? 자, 그리고 외국인들 지금 파는 거 보니까 뭐 4,000주 팔고 뭐 쬐끔밖에 안 파는데요, 뭘. 그러면 얼마까지 갈까요? 실적은 적자 지수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근데 이게 보니까 실적이 컨센서스를 보니까 올해 흑자로 돌아서겠네요. 아, 이미 그러니까 연으로 볼 때에서는 일단 매출은 느는데 당기 순이익이 늘지를 않네요. 근데 내년에서는 늘겠네요. 내년에서는 당기 순이익이 139억으로 늘긴 늘겠는데 지금 이거 흐름을 보니까 만약에 이 실적대로 꼭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 실적대로 움직인다라고 한다라 그러면 실적에 맞춰서 세력들이 그 뉴스에 맞춰서 움직인다라 그러면 올해는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대충 이렇게 박스권으로 가고요. 내년에 올라갈 것 같은데요, 이거는. 차트 봐도 그게 맞아요. 올해는 그냥 이렇게 안 올라가고 박스권으로 있다가 내년에 올라가면서 내년에 한 5만 원, 6만 원으로 땡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은 조금 올라면 얼마쯤에 팔면 될까요? 매도요? 네. 지금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금은 뭐 떨어지기도 애매하고 올라가지도 않을 것 같아요. 떨어지지도 않을 것 같고 거래가 이렇게 없는데 뭐. 그럼 지금 이걸 팔아갖고 이익선 살까요? 아니요. 이거는 그냥 갖고 있으세요, 그냥. 아니, 한 32,000 얼마 가더니 거기서 갈 것 같더니 딱 떨어지니까. 이거는 내년에 6만 원 갈 것 같다니까요. 갖고 있으면 내년에 100% 올라가요. 아, 내년에 올라가요? 네, 내년에 올라갈 것 같아요. 차트 봐봐요, 한번. 차트 보면은 내년에 이거 실적도 올해보다는 이제 그러니까 내년 이후가 좋거든요. 실적이. 네. 그래서 내년 이후에서 움직이면은 5만 원, 6만 원은 갈 것 같은 차트예요, 이게. 그래서 이것이 누가 추천을 해서, 못 올라오고 저점이라고 해서. 잘 안 들려요. 뭐라고요? 누가 추천을 해서 네. 못 올라서 저점이라고 해서 샀습니다. 아, 저점에 샀는데 저점은 맞아요. 저점은 맞는데 근데 더 떨어지고. 뭐 못 많이는 안 가니까. 떨어진 것 같은데요, 그래도? 뭐 얼마 안 한 10% 떨어졌는데 이상 뭐. 떨어졌는데요. 많이는 안 떨어져.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많이 그러니까 바닥 부분이고 가지고 있으면은 네. 그럼 내년에서 가지고 5만 원, 있고요. 6만 원 갈 것 같아요, 이거는. 네, 죄송한데요. 그럼 비아트놀 그때 추천했는데 못 팔았어요. 어떻게 할까요? 팔아야죠. 지금요? 왜냐하면 제가 상담을 해드릴 수는 없고 추천을 하고 나서 올라오면 팔고 내려가도 팔고 그렇게 무조건 팔아야 돼요. 지금 잘 차트 안 봤거든요. 좋은지 그럼 나쁜지 오늘- 전혀 몰라요. 안 봤어요, 지금. 안 봤는데 이미 벌써 얘기했던 거 5일 지나면요. 무조건 파는 게 좋아요. 아, 먼저 저점 다 왔거든요, 오늘. 아셨죠? 그래도 팔까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 종목 상담은 하나만 하시고 종목을 네. 이전해서 뭔가 종목을 줬잖아요. 일주일 네. 지나면 종목을 교체를 하세요. 네. 그게 안전합니다. 아, 오늘 걸로 고치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거 만약에 팔고 나서요. 급등해도 아쉬워하면 안 됩니다. 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네. 네, 자, 다음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아, 비아트론.
비아트론 좀 전에 아까 물어보셨는데 그분하고 뭐 이렇게 관계 있으신 분은 아니죠? 아니죠. 아니시죠? 이 알겠습니다. 대표님이 추천해서 샀거든요. 자, 일단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11,600원에 10%. 11,600원의 비중은 10%시고 알겠습니다. 예. 자, 지금 보면은 이것도 차트가 바닥이에요. 아까 좀 전에 네. 봤던 카페24 마찬가지 차트가 바닥에 있고요. 폴더블 폰이라든지 OLED 섹터들은 실적이 확실히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가 뉴스에서 이미 벌써 증명이 다 끝났습니다. 예. 그리고 폴더블 폰은 점점 더 커지고 있어요. 실적들이라든지 성장 규모라든지 앞으로 시장들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요. 폴더블 폰들이. 네네. 네. 그래서 이거는 갈 때가 되면 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잘 버티고 그냥 갖고 있는 게 나아요. 지금 지금 지수가 3,000대에서 놀고 있는데 얘는 지금 지수가 3,000대가 아니고 거의 뭐 우리나라 지수 뭐 1,000대에서 놀고 있는 수준이죠. 네네. 싼 거예요. 이렇게 따지게 되면 많이 빠졌잖아요. 지금 고점에서. 네, 그래서 지금도 계속 빠지길래 내가 대표님한테 문의를 하고 좀 쌀 때 더 모아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요. 확인을 하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차라리 얘가 상한가 들어가는 거 보고 쫓아 들어가는 게 더 싸요. 차라리. 아, 예. 괜히 이거 여기서 들어갔다가 더 떨어져 버리게 되면 밑으로 더 밀린단 말이에요. 아, 더 떨어질 수도 있네요. 일부러 지금 세력들이 나중에 이거를 크게 올리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꾹꾹 눌러요. 일부러. 예를 들어서 벤츠가 막 몇 억 하잖아. 막 2억대 되잖아요. 예, 예. 근데 그 차가 2억대인데 그거를 일부러 꾹꾹 눌러가지고 차값을 500만 원 만들면 굉장히 싸죠. 그러면 많은 사람이 네. 500만 원 샀는데 그래도 100만 원 떨어뜨려 버리는 말도 안 되는 지금 경우들을 지금 IT 섹터들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실적도 좋고 전망도 좋고 뉴스도 좋은데 그 값어치를 못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세력들이 가격을 중고차 가격이든 신차 가격을 다 떨어뜨린다는데. 그렇죠? 네네. 그래서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쭉 떨어질 때에서는 어쩔 수가 없고 어느 순간 갑자기 그게 이슈가 되면서 올라갈 때 그때 이제 움직일 때 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버티시기만 하면 되고 추가 매수는 지금 하지 마시고 지금 뭐 전반적으로 지금 전 세계 또 무슨 뭐 델타 변이 어쩌고저쩌고 하면 시장을 조금 흔드는 모습이기는 한데 다시 이제 또 며칠 또 지나면 또 얘기가 또 금세 또 바뀌어가지고 또 뭐가 좋다 또 얘기 또 나오면서 움직일 때 그때 추가 매수하시면 되고 지금은 그냥 보유만. 아, 보유. 그렇죠. 보유만. 그리고 뭐 불안하시면은 뭐 OLED라든지 폴더블 폰이라든지 인터넷 열심히 검색해 보면 좋은 전망들은 얘기가 계속 나와 있으니까 그거 보면서 천천히 조금 기다려 보시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앞으로는 이제 비전이 있다 그거죠? 그렇죠. 비전은 충분히 있죠. 그러니까 그거 인터넷 찾아보시면은 비전은 많이 나와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자, 여기까지 수고하세요. 도와드렸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간 시황 잠시 갔다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상담 진행 중인데요. 노란톡에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상담 신청 못하신 분들은요. 전화번호 0231531-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표적 종목 위닉스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방송 전에 매수가 22,900원 잡아주셨는데요. 현재는 22,950원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즘 정말 덥죠. 여름 수혜주 많이 올라가는데 위닉스 현재 가지 않고 있다. 이런 말씀도 주셨습니다. 자, 현재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파란불 켜면서 출발을 했는데요. 현재 제습기주 그리고 여름 수혜주 코로나19 관련주들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은 모두 개인의 수급의 지수를 받쳐주고 있고요. 지수는 현재 코스피는 0.87% 하락한 3,248포인트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은 0.19% 하락한 1,050포인트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시장 상황 위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위원님 현재 시장 흐름 한번 짚어주시죠. 자, 지금 시장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코로나로 떨어진다? 그거는 아닐 겁니다. 자, 지금 보면요.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여전히 강해요. 자, 먼저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코스모 신소재. 작년에 여러분들 7천에 추천했던 종목이고 지금 여러분들 수익률 굉장히 많이 465%에서 지금 또 신고가를 또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요게 465%에서 지금 보면은 지금 3% 정도 올라갔잖아요. 그 몇 프로 정도 수익이 더 플러스 될 것 같아요? 465% 플러스 3%에서 468% 아닙니다. 이미 벌써 더블 수익이 났기 때문에 3% 올라가게 되면 거의 10% 넘게 수익이 추가가 돼버려요. 그게 이제 복리 개념이라서 그런데 그러니까 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500% 수익은 또 금방 또 돌파를 합니다. 근데 뭐 그거 말씀드리려는 건 아니고 상하프론테크라든지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계속 강해요.
에코프로라든지. 그러니까 지금 지수를 봐봐요 한번. 지수는 지금 별로 재미없죠. 폭락도 아닙니다. 아까 1%대 하락해서 지금 어떻게 됐어요? 줄었죠. 시장은 좋아요. 시장은 확실히 좋습니다.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도 거의 안 빠져요. 이러다가 뭐 플러스 나기도 하겠는데 플러스 나는 건 좀 오바죠. 지금 나스닥 선물이 아침에서 조금 흔들리는 흐름이 좀 나왔고 전날 미국 시장이 조금 빠진 흐름 나왔기 때문에 혼자 오버하면서 올라가진 않겠지만 약하진 않다라는 거. 그래서 종목들도 보면 가는 놈들은 잘 가고 강하게 버팁니다. 에코프로도 강하고 물론 뭐 코스모학도 강하고 그런데 그 APS 홀딩스라고 이것도 작년에 여러분들 바닥했을 때 아주 징그럽게 말하면서 안 가갖고 6개월인가 7개월을 안 갔던 종목이에요. 추천하고 나서 손실폭은 마이너스 거의 30% 준박하면서 6개월, 7개월을 안 갔다가 지금 올라가갖고 지금 수익이 지난번에 찍을 때도 160%대였는데 지금 이제 199%인가요, 이게? 160%대는 여전히. 160%대, 그러니까 120%대 수익이었다가 지금 160%대로 지금 늘어났어요, 지금.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데 얘도 AP 시스템 지주사로서 그 반도체 장비, OLED 장비 하는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애들도 지금 강하게 좀 움직여주고 있고 가는 애들이 이렇게 잘 갑니다. 그 다음에 또 한미반도체라는 종목이 있는데 한미반도체. 얘도 지금 오늘 양봉 나오면서 움직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SK머티리얼즈 요것도 지금 반도체 재료 부품 요쪽도 지금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고 그러니까 이녹스 첨단소도 그렇고 지금 강한 놈들은 여전히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강하게 PI 첨단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상보라는 종목도 있는데 이것도 작년에 여러분들한테 표역 종목으로 추천했던 종목이거든요. 이것도 수익이 꽤 많이 나온 종목인데 이것도 지금 움직임이 괜찮고 뭐 아마 그 자외선 뭐 차단 필름인가 열 차단 필름인가 아마 그거의 이슈가 아침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중간중간 보면은 종목들이 좀 강한 흐름들이 좀 잡혀주고 있고 그 다음에 게임주의 흐름들이 강한 애들은 또 강합니다. 그리고 지금 진단키트, 그러니까 코로나 이슈로 지금 뭐 2,000명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로 제약줄이 다 강할 것 같잖아요. 아침에 다 강하지 않을까라고 했었을 사람도 있을 수도 있는데 한미사이언스, 한미약품은 지금 마이너스고 녹십자도 마이너스고 종근당도 마이너스, 그러니까 마이너스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 일부 진단키트 관련주들은 강하게 움직이거나 아니면 녹십자, 랩셀이라고 녹십자셀은 합병을 합니다. 11월 달에 합병을 하기 때문에 이쪽은 합병 이슈가 있어갖고 지금 강하게 움직이는 거고요. 세포치료제, 이뮨셀, 뭐 그래서 얘네들은 합병을 하게 되면 얘네들은 기술력이 좋거든요. 그래서 이쪽 제약주들은 합병을 하는 이슈 때문에 그 이슈 때문에 움직이는 거고 그거 빼고는 제약주들도 안 가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확진자로 인해서 제약주를 봐야지 매매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먹기 굉장히 어려워요. 예전에 같았으면 벌써 이 이슈였으면 전부 다 상한가 갔었어야 돼요. 제약주들. 다 가야 되는데 일부 몇 개 종목들만 왔다 갔다 하다가 폭락하기 바쁘고 쉽지 않습니다. 그에 비하면 엔터주들이라든지 아니면 여름 수혜주들이라든지 2차 전지 관련주라 얘기했죠. 그리고 뭐 냉매가스, 뭐 후성부터 해가지고 이런 쪽이라든지 에어컨, 제습기 뭐 이런 쪽이라든지 아니면은 음식 업종들 이런 쪽들이 엔터주와 함께 조금 좀 편안하게 왜냐면은 흔들려도 다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뭐 실적이 됐든 미래를 보든 미래지향적인 그런 부분을 볼 때에서 이쪽이 제일 지금은 편안하고 안전할 것 같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IT 섹터들은 갈 때가 되면은 갑니다. 갈 때가 되면 가는데 지금 뭐 시장은 이런 식으로 흔들어 놓고 뭐 델타 변이 얘기로 지금 시장을 묶어 놓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은 얘네들이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사이드 쪽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에어컨 관련주라든지 그 냉매가스 관련주라든지 아니면은 그 2차 전지라든지 아니면은 그 좀 전에 얘기했던 엔터주하고 음식업종 이런 쪽으로 움직이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 부분들을 상황을 잘 체크를 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요. 어쨌든 시장은 별 크게 뭐 문제는 없어 보인다 말씀을 지금 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문자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스트 소프트. 자, 매수 가격은 11,500원에 비중은 20%. 11,500원. 뭐 이 정도면은 적당히 잘 들어가신 것 같네요. 차트를 보게 되면 이제 이게 이렇게 우상향으로 이제 강한 차트죠. 정배열이라 그러는데 강한 흐름 속에서 이렇게 조정을 받는 흐름 쪽, 그러니까 여기 11,000원 정도 붙을 때 이때에서 공략하는 거 아주 좋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전에 이제 그 위닉스와 비슷한 건데 쭉 이렇게 긋다 보면은 여기서
여기도 닿는 자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자리에서 사게 되면 이렇게 다시 튀어오를 때 수익을 보죠. 아까도 위닉스도 정배열 이렇게 길게 보면은 이렇게 정배열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차트에서 여기를 닿으니까 그래서 여기가 저점 자리 정도가 되고 다시 위로 튈 수 있는 그러니까 비슷한 거거든요. 그래서 정배열 차트들을 지금 위치에서 공략을 하는 거는 굉장히 똘똘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시장에서 지수가 3,300에다 코스닥도 지금 21년 만에 지금 신고점으로 가 있는 상황에서 꺾여 있거나 약하다라는 거는 세력들도 그 종목에 별로 관심이 많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상향을 하면서 눌리더라도 우상향을 하고 있는 종목들을 공략하시는 게 좋은데 이스트 소프트도 우상향을 할 때 잘 들어가셨고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올라올 만큼 올라온 상황이라 여기서는 분할로 이제는 조금씩 차익 실현을 좀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욕심을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13,700원이 지지가 되면 더 보유를 하시고 이탈되면 좀 더 파시고 이 자리가 깨지게 되면 13,000원까지는 밀릴 거 생각하시고 13,000도 깨지면 그때는 12,000원도 밀립니다. 그래서 지금서부터 분할로 조금씩 매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튜브 상담의 대교, 교육주 많이 올라갔죠? 뭐 교육주들 많이 올라가서 제가 지난주에서도 전화 상담할 때 이미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좀 많이 올라올 때 좀 잘 팔아라. 이제 고만 좀 하시고 좀 팔아라.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매수 가격은 5,200원. 그러니까 팔라는 자리에서 공략을 했는데 그렇죠? 이거 그리고 다시 올라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요쪽까지 이제 눌릴 만큼 눌렸으니까 이제 여기서는 반등이 나올 자리입니다. 이번에 올라올 때 5,200원을 좀 시원하게 뚫는 거래 실리는 모양이 나오면 5,700원까지 봐도 되지만 그런 부분이 없으면 5,200원에서 5,500원 사이 이 정도까지는 뭐 장이 좋아서 장이 무너지는 장이 아닙니다. 심심치 않게 종목들이 움직이는 흐름들이라 뭐 이렇게 시장이 흔들흔들하는 것 같지만 또 어느 순간 또 파세코처럼 또 종목들이 또 급등하는 게 단기간에 또 50% 올라가는 게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는 그런 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런 테마의 흐름을 볼 때에서는 일단 보유는 괜찮아 보인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 상담에 자, E&D. 자, 매수 가격은 41,800원의 비중은 20%. 많이 떠 있죠? 41,800원 쉽지 않아요. 이렇게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어떻게 사야 되는 거냐면 이렇게 많이 올라갔으면 허리를 뚝 자르세요. 그럼 2만 원이죠. 2만 원에서 한 번 사고 15,000원에서 한 번 사고 만 원에 한 번 사고 그렇게 사면은 물릴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2만 원, 15,000원, 만 원에 내려오게 되면 그때에서는 편안하게 주워 담으면 되는 종목인데 떠 있는 상태에서는 매매를 해야 돼요. 지금도 아주 선수급 매매만 해야 되는 자리인데 매수 타이밍을 28,000원에 잡았으면은 그렇게가 되는데 지금 28,000원이 아니고 41,000원에 잡았죠. 그러니까 고점에 잡은 거예요. 한마디로 고점에 물린 겁니다. 이건 누가 봐도 그냥 고점에 그냥 추격 매수하다가 그냥 걸린 거예요. 제대로 그냥 물려버리게 된 건데 41,800원대에서 여기까지 지금 손실이 최근까지 35% 났다가 그렇죠. 마이너스 35% 났다가 좀 손실이 좀 줄어들었을 겁니다. 손실이 마이너스 23% 줄어들었는데 다시 반등 나왔다가 또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하여튼 반등 나오면 한 많이 나오면 4만 원, 적게 나오면 한 38,000원, 35,000원 뭐 그 정도. 그러니까 35,000원, 38,000원, 4만 원 이쯤이 저항 라인이니까 올라올 때마다 다시 질문을 하세요. 그리고 고점에서 물리지 마세요. 왜 여기서 물립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떠 있는 종목은 쳐다도 안 봐요. 이 종목이 만 원으로 떨어질 때까지 2년이고 3년이고는 안 쳐다봅니다. 그리고 정말로 2만 원, 3만 원, 아니 2년, 3년 지났을 때 만 원 이하로 떨어지거나 5천 원 이하로 떨어지면 거기서부터 이제 째려보고 다 추천을 하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떠 있는 상태에서 추천할 거면 차라리 바닥에 있을 때 이미 추천하고 말지. 그래서 DB하이텍이라든지 DB하이텍, 동부하이텍이었죠. 이거하고 SF 반도체를 2019년도에 바닥에 있어가지고 그때 당시 추천한 겁니다. 지금은 쳐다도 안 봐요. 얘기도 안 합니다. 그때 당시는 추천 많이 했어요. 바닥에 있는 시스템 반도체, 동부하이텍, 그때 당시 여기에서 만 원 초반대 여기서 이렇게 추천해가지고 지금 500%나 올라가 있는데 주식으로 그냥 취급도 안 해요. 그냥 갖고 있는 사람들은 갖고 있든지 말든지. SF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당시 13,000원에 1,300원에 추천해가지고 지금 많이 올라갔죠? 이때 추천해가지고 그러니까 바닥에 있을 때는 추천하지만 이미 700%, 800% 올라온 종목을 뭐하러 사줘요, 그거를. 기다리면 나중에 한 2년 혹은 5년 기다리면 원래 자료 내려올 텐데 저는 그래서 떠 있는 종목은 절대로 잘 안 한다는 거. 그래서
지금 그런 거를 몰라서 물린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원래 자리로 내려옵니다. 2년이든 3년이든 기다리면 원래 자리로 내려오니까 다음서부터는 올라갈 때 쫓아 들어가지 말고 들어갔으면 빨리빨리 정리를 하세요. 10% 이상 물리지 말고. 자, 이렇게 상담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공개 방송이 없지만 여러분 노란톡방에 들어오게 되면 또다시 제가 7월 7일 날, 7월 8일 날 열섬영상 나온다. 우리나라도 40도 될 수 있다. 여름수해주 잘 봐야 된다. 냉맥가스 잘 봐야 된다. 그런 얘기들처럼 정보들을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다면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전 매매 정수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정수 위원님과 더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